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좋은 문제 준비했습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학생들 편안하게 실력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요. 보기가 전부 다 이제 ed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빈칸 앞을 보니까 관사 on이 있고요. 빈칸 뒤에는 degree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pursue라는 녀석이 과거 형태로 나와 있었죠. 그렇다면 이 빈칸은 당연히 무슨 자리?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과거 분사 형용사 자리죠. 자, 우리 영어의 ed 형태의 과거 분사는요. 형용사 기능할 수 있죠. 그리고 ed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예단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는 평상시에 이제 사전을 습관적으로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빈칸 뒤에 있는 요 degree라는 녀석만 봐도요. 아, 정답이 C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해서 한번 넣어봤더니 역시 정답이죠. 토익 문제가 그렇게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거 무슨 문제예요?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 문제는 서로 짝꿍이 되는 그런 표현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상시 우리 학생들이 사전을 보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편하게 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답 뭐다? Advanced degree. 보통 우리가 Advanced degree 하면요. 이 석사나 박사 학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상급의 학위를 갖다가 pursue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취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왜 그런 걸 취득하려고 할까요? 내가 학력을 높이면 내가 그만큼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 문장이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Advanced. 자, 얼마 전에 시험에는요. Advanced Technology라는 표현도 나왔었죠. 이것도 콜로케이션 문제. 물론 사전 찾아보면 거기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뭐 정답은 아니었지만 어떤 표현과 함께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하나씩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그것도 꼭 같이 챙겨 가셔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 포인트 또 확인할 거고요. 그 전에 advanced하고 실제로 degree하고 짝꿍인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살짝 제가 개요를 얘기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 pursue하고 또 degree가 서로 짝꿍이에요. collocation. 그다음에 명사 degree는 그래도 전치사 in하고 또 짝꿍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career opportunity라고 나오는 거 이것도 서로 간의 짝꿍 collocation.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본 다음에 한번 사전 찾아볼게요. 사전 옥스퍼드에서 지금 제가 advanced를 검색했더니요. 아예 이렇게 독립된 형용사로 탁 하니 나와 있단 말이죠. 보이시죠? 이렇게요. 영어의 모든 ed 형태가 사전에 이렇게 따로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심지어 그 앞에 뭐가 보였죠? pursue도 있고요. 그 뒤에 degree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in하고 결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걸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 시험에서 내가 보면 주저 말고 바로 선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의 학위를 갖다가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서로 흔하게 어울려 쓰는 표현들이니까 사전에 명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사전의 예문은요. 100만 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이 아니죠. 원어민이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ETS의 출제 범위는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어차피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없는 표현을 새로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인풋이 좀 뭐가 좋다? 아웃풋이 좋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우리가 degree를 한번 또 찾아보는 건 어때요? degree in 보이시죠? 똑같이 옥스퍼드예요. 여기 보세요. pursue 다음에 또 나오죠? degree 다음에 in. 이번엔 뭐예요? biochemistry. 여기다가 빈칸 줄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게 economics인지 biochemistry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내가 겪어갈수록 계속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career opportunity 이것도 제가 짝꿍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이시죠? 물론 다른 것들 뭐 employment가 쓰일 수도 있고 job이 쓰일 수도 있고요. 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같은 얘기. 내가 일자리 기회, 고용 기회, 아니면 내 진로를 갖다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진로 기회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일자리 구해서 내가 그 기회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사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옮겨 적거나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그때 확인하고 이해했다 하면 넘어가시면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원어민이 영어를 습득하듯이 영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 본인의 능력을 믿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학생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조금만 발휘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102번 문제.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뭘까요? 빈칸 앞에 주어가 보이고요. 빈칸 뒤에 대절이 있습니다. 대절. 그 대절 뒤에 보시면요. 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영어 동사 중에서 대절과 결합하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4개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개만 대절과 결합이 가능하죠. 정답 뭡니까? 정답 바로 A. 자, 조성재의 유일한 스킬이 뭐예요? 답이 A일 때 뭐 해라? A 선택해라. 답이 A인데 B하고 C하고 D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notice that. 나머지는 대절과 결합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뭐 사전에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이건 저 혼자만의 뭐 어떤 그런 규칙이 아니죠. ETS의 규칙도 아니고요.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가 공유하는,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어법인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predict. 예측하다. 이것도 지금 대절과 결합하죠. 당시에 predict가 답이었을 때요. 보기 4개 중에서 동사 4개 있었지만요. 대절과 결합하는 건 predict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죠. 여기서 뭐예요? notice that이요. C는 과거였죠. 참고로 이 notice는 동사, 명사 다 되죠. 명사일 때 되게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anyway, 나머지는 대절과 결합 불가능. 그래서 전부 다 오답.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도 어떤 것들과 같이 결합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그 패턴은 제가 조금 적어놨어요. 특히 attempt to 부정사. attempt도 명사하고 동사할 때 형태 똑같죠. 그래서 ETS가 좋아하고요. 둘 다 명사건 동사건 to 부정사랑 결합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아무거나 그렇게 to 부정사랑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rucial, extremely important 뜻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저는 그래서 이 파트 7 지문에서요. 이 crucial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요. 그 문장은 무조건 미리 표시해놔요. 뜻이 뭐라고요? extremely important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할 때 이 crucial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파트 7 출제 원칙 지문에서 중요한 것만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mediately before. 아마 우리 학생들이 immediately after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immediately befor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mmediately after는 뭐예요? 직후. immediately before는 직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 직전에 보고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큰일 났네요. 그렇죠? 이때 miss는 뭐예요? not included. 그러니까 이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놓친 거니까. 살펴볼게요. 그래서 notice 이렇게 롱맨 찾아서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으면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품사가 다양하다 이런 거예요. notice 1 하면 동사, notice 2 하면 명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notice that 보이시죠? 뭐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 예문까지 있죠. I notice that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that은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근데 사실 영어의 동사 중에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 다 되는 거 아니죠? 정해져 있어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다, 인지하다 혹은 말하다류의 동사들이 이렇게 대절과 결합하죠. notice는 뭐에 속해요? 인지하다. 뭔가를 알아채는 거니까. 여기 마침 잘 됐네요. 정의에 이렇게 나오죠. realize that이요. 이 realize도 마찬가지예요. 뭐랑 결합해요? 이렇게 대절과 결합하죠. 이것도 내가 뭔가를 알아채다, 인지하다류의 동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crucial을 한번 찾아봤어요. 뜻이 뭐래요? extremely important요.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할 때 이걸 쓰는 사람은 없죠. 와, 동의어까지 같이 챙겨가는 거죠.
그럼 이런 표현이 파트 7 지문에 있어도 똑같이 중요하니까 그 문장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죠. 그 문장의 내용이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옮겨 적거나 암기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뛰어난 두뇌가요. 잠재의식 속에 이것을 차곡차곡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 위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네, 저를 믿으세요. 옛날에 제 은사님이 저한테 계속 했던 얘기예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보니까요. 이상하게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눈여겨보는 거. 그것만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immediate after는 우리 학생들 많이 익숙하죠? 그는 은퇴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래서 immediately after 아니면 immediately following 이렇게 패턴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건 뭐예요? immediately 지우고 다시 쓸게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건 immediately before였죠. 혹은 여기는 이제 위에는 immediately following인데요. preceding 이거 서로 상관없어요. 요건 직전. 나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하기 직전, 충돌 직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요. 굉장히 충돌이 크잖아요. 충격이 크죠. 그때 인간은요. 자신의 기억을 차단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 본능이죠. 그래서 충돌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문도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immediate after가 많이 나왔지만 얼마든지 immediately before가 나올 수 있다는 거. ETS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래 있던 건데 내지 않고 있다가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 앞쪽으로 지금 동사가 있고요. 빈칸 뒤쪽으로도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보기 보니까 접속사 몇 개예요? 접속사 3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문맥도 보고 막 문장 구조도 따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랩탑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빈칸 뒤에 뭐가? 랩탑. 자, 우리 학생들 제가 영어 명사 볼 때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불가산. 그래서 우리가 사전 찾아도요. 명사는요. 정의하고 예문보다 뭐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가산인지 불가산인지가 먼저 명시가 돼 있죠. 왜요?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왜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명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랩탑은 가산명사인데 지금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데요. 접속사 3개가 있었지만 관사를 대신해서 가산명사 앞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which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 학생들 which 하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이런 거 떠올리시는데 여기 들어가는 which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이때 들어가는 which는요. 의문 형용사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에 명시가 되어 있는, 잘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비동사 다음에 certain 보이시죠? 이 녀석 뒤에서 빈칸이야, which 이하가요. 명사절로서 일종의 간접 의문문 형태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번역이 되죠. 영어의 관계사 which는 번역이 없지만 이때 which는 번역이 돼요. 어떤 랩탑을 이렇게 해요. 그녀가 추천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그녀의 직원들에게. 벨라는 확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왜 확신을 못했냐 봤더니요. 자, 뭐뭐 하는 동안 considering 뭔가 고려하는 거죠. 심사숙고. 다양한 특징들을. 그러니까 이제 랩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특성들을 갖다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랩탑을 직원들에게 추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한 거죠. 뭐 전달되는 내용은 그래요. 요거 지금 분사구문 나왔는데 제가 문장 구조 정리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뭐 해석과는 관계없이 이미 영어 어법상 이 가산명사 단복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관사 기능을 대신하는 which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가 무려 몇 개가 있었다? 무려 3개가 있었다. 하지만 빈칸 위치한 이 랩탑이 가산명사인데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바로 which라는 접속사이자 한정사 기능을 동시에 하는 녀석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해당사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해석과는 관계없죠. 사실 ETS의 그 어떤 문제도 한국말 해석이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어법에 의해서 정답이 결정되는 거지 한국말 해석으로 인해서 정답이 결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본질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동사 슈드 같은 거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요. 아시죠?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슈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한테 어떤 유익한 조언 같은 것을 제공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뭐뭘 해야 된다. 어떤 당위성 같은 거. 그래서 가벼운 얘기할 때 우리가 슈드를 쓰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recommend something to somebody죠. 근데 여기 recommend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요. 그 랩탑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콤마 찍고 뒤에는 분사구문. consider라는 녀석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특히 최근에 이 consider는요. 3형식 구조일 때 지금이야 뭐 단순히 명사 목적어 왔지만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그런 케이스로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feature라는 녀석은 동사고 명사일 때 형태 똑같은데 동사건 명사건 그 안에 important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밑줄. 자,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보시죠. 일단 요거 우리 부사절 축약 전과 축약 후를 비교해 볼까요? 원래는 while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she 주절의 주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주절의 주하고 똑같으니까 생략. 근데 주어를 지우는 순간 동사 이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도입하죠? 동사에 준한다는 준동사 개념을 도입하죠. 자, 그리고 이때 부사절 접속사 while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운다고 해도요. 전달되는 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어차피 전달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어의 경제성. 그래서 멀쩡한 동사를 우리가 분사라는 준동사라는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만드는 이유가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녀가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양한 특징들을 갖다가 고려하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떤 랩탑을 직원들에게 추천해야만 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복잡했나 보죠. 이때 while 말고 as 같은 걸로 우리가 뭐 판단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특징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랩탑을 그녀 직원들에게 추천할지 확신을 못했다. 그래서 while 대신에 as라는 녀석이 생략된 걸로 간주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사절 축약되는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which인데요. 이건 캠브리지입니다. 캠브리지. 우리가 which 하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는요. 봐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요. 명사 꾸미는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하지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녀석은요. 명사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캠브리지에서 we use which 어디서 쓴다? indirect question 간접 의문문 보이시죠? 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the finalists were asked 다음에 which famous person인데 마침 잘했다. 이 person도 가산명사인데 앞에 관사 없고 뒤에 복수형 단돼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which가 무슨 역할까지 해준다? 관사 기능까지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which famous person they would like to cook for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최종 그렇죠? 요 최종적으로 남아서 이제 경연을 치르는 그렇죠? 요 사람들이 어떻다? 질문 받았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것도 4형식 동사의 수동태예요. ask somebody 다음에 명사절 직접 목적어 나온 건데요. 간접 목적어 잘했던 somebody가 주어로 가고요. 비동사 pp 다음에 직접 목적어 역할하는 이렇게 간접 의문문 형태의 명사절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서도 우리 학생들 좀 전에 문제 풀듯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왜? 뒤에 있는 가산명사가 단복 수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자, 밑에는 명령문인데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which야가 역시 뭐예요? 목적어. 이때 way도요 분명히 가산명사인데 단복 표시가 안 돼 있죠. 왜냐? 관사 역할을 또 다른 한정사 which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영어의 어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법에 근거해서 한국어 해석 없이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궁극의 경쟁력인 거예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학생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certain이라는 녀석인데요. 보통 우리가 certain 하면 대절과 결합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때 우리가 봐요. She wasn't certain that 보이시죠? 이때 that은요. 사실상 어때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뒤따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어땠어요? 빈칸 뒤에 wrapped up, 가산명사인데 단복 표시가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that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쪽 쓱 가보시면요. certain 다음에 뭐가 나와요? WH 명사절. 요 기타 등등에 뭐가 속해요? 좀 전에 정답됐던 바로 which가 속하는 거예요. I am not certain. 사실 여기서 문장 완벽한 것 같지만 뒤에 뭐가 쫓아올 수 있다? 이렇게 간접 의문문 형태의 명사들이 쫓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때 who도 뭐예요? 접속사죠? 그 뒤를 보세요. 여기 보면 동사 하나, 앞에 동사 두 개 있죠? 동사 두 개 있으니까 WH, who가 뭐예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을 못한다는 얘기죠. Who was there?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certain 다음에 무조건 대절만 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WH 명사절도 위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어의 모든 형용사가 이게 가능한 거 아니죠? certain 말고 또 뭐 있어? 우리 sure.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뭐 아무거나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바로 certain과 sure죠. 이렇게 자꾸만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의 근거를.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답을 선택하죠. 확신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recommend something to somebody. something to somebody.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say that. 영어의 말하다류의 동사들 이렇게 대절과 결합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다, 인지하다, 말하다. 이런 것들이 주로 대절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인지한 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 뭐예요? 입 밖으로 꺼내면 그것이 말하다니까. 그래서 recommend가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또 recommend that도 가능하죠. 추천하다라는 것도 뭐예요? 말하다류에 속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뭐예요? 좀 전에 봤던 거 recommend something to somebody. 그거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가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which type? 요건 직접 의문이죠. 근데 요 type도 뭐예요? 가산명사인데 단복사 안 돼 있죠? 왜냐면 which가 관사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오, 자꾸만 보는 거죠, 뭐. 그렇죠? 다음에 consider. consider가 삼형식 구조일 때 뭐랑 결합한다? 동명사 목적어 갖는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아주 몸에 벨 때까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feature. 자, feature도 지금 숫자 붙어 있죠. 롬에서는 이제 숫자가 붙어 있으면 겉모습은 똑같은데 품사가 다양하다. feature 1 명사, feature 2 동사. 근데 명사건 동사건요. 그 안에 important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 7 지문에서 feature가 포함된 문장이 있잖아요. 걔가 명사건 동사건 무조건 그 문장을 주시하셔야 돼요. 그 문장의 내용이 특정 문제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important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울리는 애들도 어때요?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어울리는 애들이 뭐예요? main, important, significant, 기타 등등 featur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collocation. 서로 함께 어울려 쓰여지는 표현들.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습관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요. 굉장히 편해져요. 우리 학생들. 네, 그때까지만 잘,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또 추가 포인트까지 세세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조성재 저 인간보다 더 독하게 해야지. 그래, 내가 성재쌤을 뛰어넘겠어.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는 뭐든지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We must be happy.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